이런 전염성 질환의 잔인한 부분은 질병 자체의 끔찍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인간의 기본적인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공감을 나누고 대인관계를 나누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망가뜨릴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코로나 위기가 걸려진 이런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뭐 외국이나 우리나 비슷하겠지만 어떤 휴가 기간이라던가 또 우리나라 최근에는 이제 추석 같은 그런 명절들 또 아픈 부모님을 문병 가고 싶어하는 병원에 면회를 가고 싶어하는 상황일 때 이렇게 요양병원 뭐 이런 면회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족이 함께 있고 싶어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못하게 하는 금지가 되고 그래서 또 슬픈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은데요. 그런 면에서 지금 시대가 예전보다 좀 나은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또 디지털 기기, 그래서 실제 대면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는 할 수 있다는 것에 저희가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, 사회성의 발달이 또래와의 그런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이럴 때 그냥 안타까워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님의 지도 하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라도 비대면으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고 편안한 비대면 방식, 영상통화도 괜찮고 이메일이라던가 전화라도 괜찮으니까 실제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각자 개인들만 속으로 안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을 같이 나누고 서로 간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짧은 비대면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병원에서 보기에는 이제 심리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는 원래 고립감이나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던 분들한테는 사실 더 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나는 좀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게 원래 편했어. 이렇게 뭐 좀 떨어져서 지내도 나는 괜찮아 하시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회성의 불편감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면 최대한 나한테 잘 맞는 비대면 방식을 택하셔서라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규칙적으로 꼭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나 약간 두통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왠지 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요즘 들어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딘가 몸이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신체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.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몸의 자율신경계, 그래서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기능들에 약간씩의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흔히 이제 밥상머리에서 싸우면 체한다, 뭐 이제 속상한 일 있으면 뒷목 잡게 된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에 약간의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건 사실은 정상적인 몸의 반응입니다. 다만 이런 반응이 지나쳐서 일상생활을 유지를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만 약간의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내 몸이 이런 약간의 이열감이라던가 소화불량이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져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.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잘 지켜봐주고 관리해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